생각하시고 오늘 또 이 자리에 그죠? 어제 월드 투어 뜨겁게 또 하시고 또 이 자리에 오셨을 건데 저는 오늘 이제 사실 강의를 되게 오랜만에 해요. 제가 이제 6년 전에 아이 낳기 전에 뉴스킨 할 때 대전에서 강의를 참 많이 했었어요. 많이 하다가 지금은 이제 팀 트레이닝 위주로 그렇게 제가 정보를 많이 주고 트레이닝을 하지 강의를 PPT를 만들어서 강의를 하는 건 사실 처음이에요. 직후부 시작한 지 지금 반년 정도 됐는데 그래서 이번에 조금 급하게 남편이 이제 노트북을 가져가는 바람에 급하게 이렇게 강의를 준비하면서 되게 설레이더라고요. 이 직급에 대한 좋은 정보를 여러분들과 함께 공감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설레었고 이렇게 면전에 대부 촬영을 하니까 너무 민망해요. 제가 오늘은 그 어떤 거에 강의를 할 거냐면 제품, 회사 그런 것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드릴 거예요. 그래서 아마 앞으로 누군가를 초대했을 때 사업자도 소비자도 다 담아낼 수 있는 강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더욱더 자료는 계속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강의가 아마 앞으로는 오늘이 아마 제일 못할 거예요. 왜냐하면 직후로는 처음 하는 강의니까. 앞으로 계속 더 강의가 좋아질 거니까 사장님들 정말 그냥 제품 하나만 쓰는 사람도 데려다 놓으면 제품 더 많이 쓰고 매년 되게 만들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사업할 수 있게끔 제가 이제 그렇게 할게요.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직후비 잠깐만 뒤로 좀 넘겨주실래요? 아직. 직후비 지향하는 가장 추구하는 게 뭘까요? 직급에서 우리가 뭐를 가장 많이 말하죠?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이기도 한데 제품으로 할 때. 맞아요. 천연 친환경. 맞죠? 직급하면 이제 정말 천연 친환경 제품이다라는 게 딱 머릿속에 각인이 되셨을 텐데 그러면 사람들에게 천연 친환경을 왜 써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드리는 게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왜 써야 되는지가 정확하게 각인이 되면 내가 사업을 하게 될 것이고 제품을 쓰게 되면 사업도 당연히 하고 그게 전달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 지금 나가보면 이제 예전보다는 경피독에 대한 그런 이제 사람들이 경각심이 꽤 커졌고 그렇긴 한데 그래도 아직 뭐 이 나이 때까지 이래도 뭐 병 안 걸리고 잘 살았는데 뭘 그렇게 꼭 써야 되나 하고 천연 친환경에 대해서 아직까지 둔감한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근데 오늘 제 강의를 정확하게 듣고 사장님 또 이거 동영상 유튜브에 있거든요. 그런 거 보여드리면 일단 무조건 쓰게 될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좀 넘겨주세요. 자, 경피독 경구독 많이 들어보셨죠? 경구독은 입구자를 써서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독이고 경피독은 가죽빗자를 써서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독. 근데 경구독은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독은 우리가 알게 모르게 먹는 음식으로 중금속이라든지 농약이라든지 여러 이제 그 독이 들어갈 텐데 입으로 들어가는 경구독은요 몸에 간이라는 해독기관이 있어서 90%는 해독이 되어요. 근데 피부를 통해서 들어가는 경피독은 다른 족족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지속적으로 유해한 나쁜 것들을 계속 발랐을 때 아주 서서히 흡수가 돼요. 혈액과 림프혈을 타고요 몸 안으로 들어가요. 그리고 체외로 10%도 배출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은 경구독보다 경피독이 훨씬 위험하고 무서워요. 근데 사람들은 경피독을 인식은 하지만 경구독이 더 무섭다라고 아직까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경피독이 더 무섭다라고 생각하면 정말 친환경 천연에 눈을 번쩍 떠야 되겠죠. 그죠? 사진 좀 넘겨주세요. 자, 이 경피독 요거는요 책이에요. 책 표지. 제가 예전에 N사 할 때 저는 요거 이렇게 딱 해서 정말 많이 보여드렸거든요. 여기 보면 음식독보다 더 무서운 경피독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보시면 경피독은 석유로 만들어진 합성 화학 물질이 피부를 거쳐 몸속으로 들어온 것이다. 피부로 흡수된 경피독은 체내 피하 지방과 친해지기 쉬워 제거가 어렵다라는 이제 그런 의미고요. 그래서 경피독이 경구독보다 더 무섭다라는 거. 자, 어제도 기사 하나 떴대요. 아모레에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 들어가서 또 난리가 났죠. 그 안티몬이라는 중금속이 제가 이렇게 정확하게 봤더니 굉장히 좀 유해한 독성이 꽤 심한 그런 이제 중금속이고요. 네? 피부 그게 이제 가볍게는 피부염을 일으킬 수도 있고 심하게는 호흡 곤란부터 뭐 알러지부터 여러 가지 호르몬 교란까지 일으킬 수 있는 굉장히 유해한 그런 중금속이 들어갔다고. 근데 아모레 측에서는 뭐 너무 걱정을 끼쳐서 죄송하고 그건 이제부터 뭐 아리따움과 뭐하고 뭐 그 들어갔던 거는 수거하고 안 하겠다.
사람 죽여놓고 미안하다고 하는 거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죠? 이미 그거를 믿고 썼는데 내 몸에 이미 축적이 돼 있을 텐데 지고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뭐예요, 그죠? 그러니까 정말 철저하게 내가 똑똑해져서 내가 그냥 정확하게 정말 내 몸에 우리 가족의 건강을 지켜서 그냥 그거는 내가 판단해서 쓰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렇게 세계 유명 화장품의 중금속, 세계 그 유명한 뭐 화장품들, 그래서 소비자들도 안 쓸래 하지만 G컵을 잘 못 만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모르니까 지금 못 쓰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알리는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넘겨주세요. 자, 요거는 많이 보셨죠? 바디버든. 윤선 사장님 바디버든의 의미 아세요? 사업하면 이제 아셔야 돼요. 바디가 몸이라는 의미죠. 버든이라는 게 짐이라는 의미예요. 내 몸에 짐이 있대요. 어떤 짐이냐면 내 몸에 축적되어 있는 유해 화학 성분의 총량, 내 몸에 약간 경피독을 통해서 들어가는 유해화학 성분을 통한 총량을 바디버든이라고 하는데, 이게 SBS 스페셜에서 2회에 걸쳐서 방영이 됐어요. 자, 1부를 딱 보시면 뭐예요? 자궁의 경고. 그러니까 뭐냐면 그 경피독을 통해서 들어가는 바디버든을 통해서 생식기가 가장 예민하고 중요한 부위잖아요. 여자든 남자든. 근데 자궁에 경고를 한대요. 그리고 2부 이름이 뭔지 아세요? 2부 타이틀이? 독성 유전. 2부만 얘기해주면 게임 끝나요. 1부가 이 환경 유해 성분으로 내 몸에 축적된 이 짐으로 인해서 자궁에 경고를 주고, 그다음 2부가 독성이 유전이 된다. 너가 이렇게 무심코 지금 썼던 이 제품들이 네 건강을 해치고 네가 암에 걸릴 수도 있고 안 걸릴 수도 있지만 어떤 질환이 네 건강, 어떤 게 너의 건강을 위협할지도 모르고 자궁에 경고를 하고, 만약 아가씨면 너의 2세 내지는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자궁에 경고되고 독성이 유전된다. 이게 후대까지 무심코 썼던 게 후대까지 유전이 된다라고 하면 정말 섬찟하죠. 이렇게 아가씨가 앉아있지만 정말 잘 선별해서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죠. 그런 것처럼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보여드릴게요. 선생님 넘겨주시고 동영상 좀 실행해 주세요. 요거는 뭐냐면 SBS 환경 호르몬 그 특집에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라는 타이틀이에요. 여기 사장님들이 이제 유튜브로 환경 호르몬의 습격이라고 치면 요와 유사한 동영상이 되게 많은데, 프로슈머 마케팅이라는 분이 올린 9분 9초짜리가 제일 괜찮거든요. 저는 예전에 이거를 정말 많이 보여주고 사업을 했었는데, 이거 보여주면 그냥 다 써요. 그러니까 내가 막 써야 된다 하는 것보다 아이가 나오는 목소리 안 나오는구나. 이게 뭐냐면 이제 아이가 여중생인데요. 생리통이에요. 생리통을 하는데 너무 심각해서 학교도 못 가고요. 이렇게 지금 죽을 것 같대요. 거의 아이 낳는 산통 수준의 이상의 생리통을 하고 있어요. 막 배 안에서 누가 막 칼로 막 갈비갈비 찢는 것 같으니까 어떨 때는 너무 아파서 차라리 내가 내 배를 찌르면 그거 덜 아프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때문에 그게 며칠 뒤인지도 알기 때문에 생리 때가 되면 막 두려운 거예요. 생리가 너무 심한 사람. 정말 안경 보는 사람은 우리는 모르잖아요. 자, 이렇게 해서 한 6분 정도까지 좀 이렇게 사장님 6분 정도까지는 6분 정도 되는 세팅인데 이거를 다 보면 9분 9초짜리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리통이 있을까라고 생각했을 때 음식 먹거리라든지 식습관도 이제 영향을 끼치지만 환경 호르몬일 거라는 이제 예측을 하고, 환경 호르몬을 내 생활에서 모두 차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플라스틱 용기를 다 없애고요, 유리나 옹기로 대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생활용품들을 다 천연으로, 치약, 샴푸, 바디 제품, 화장품을 다 천연으로 딱 바꿔서 쓰고, 한 달이 지나고 나서 한 달 후에 생리통에 대해서 지금 보는 거예요. 깜짝 놀라요. 집안의 모든 세제류들도 사용을 금지했다. 세제류들 다 합성 계면 활성제가 전혀 없는 순비료 제품만을 사용하도록 했다. 때 역시 순비료 가구 제품만 쓰도록 했다. 유연제도 금지. 식재료는 모두 믿을 수 있는 유기농 업체의 채소류만을 공급하고 그 외의 음식과 고기류는 먹거리도 다 천연식으로 유기농으로 하고, 그렇게 해서 딱 한 달이 지났어요. 한 달 지난 생리를 하고 있는 중
중이에요, 사람이. 찾아간 우리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도 모르겠다니까요. 말하는 거 같이 느낌이. 그렇게 생리통으로 고생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안 하는 것 같대요. 한 달 그렇게 바꿔서 썼을 뿐인데. 10분씩 넘어. 93일인가. 생리통증 지수가 완전히 높았다가 지금 이렇게 다운되는 그런 이제 데이터고요. 일단 일하고 자연스럽게 놀 수 있어요. 그때 보셨잖아요. 나가서 공차기도 하고 막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진짜 2년 동안. 내가 2년 동안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생리할 때 애랑 놀지도 못했는데 지금 안 하는 것 같아요. 생리 있으면 밖에 못 나갔었죠. 거기 1년 만에 나가는 거잖아요. 애랑 같이 나가는 거. 정말 새로운 세상을 사는 기분이래요. 기분인가? 예, 정말. 예전에는요 생리통 하면요 되게 아프고 엎드려 있었는데요. 지금은 약간 조금 땡기기만 해서 별로 아프진 않아요. 유기농 음식 먹고 깨끗한 비누 쓰고 깨끗한 글 쓰고 하는데 금방 안 아픈 거 보면 좀 어이없는. 너무 어이없어요. 왜냐면 되게 고통스러웠는데 한 달 만에 그렇게 그냥 그렇게 대체했을 뿐인데 너무 나아버려요. 그래서 더 아픈 분들도 많이 있는 거. 쉽게 고칠 수 있는데 사람들이 모르니까 이유가 그것 때문인지 모르니까. 아까 그 왜 처음에 되게 아파했었던 누가 있죠? 이제 양호실에 안 간대요. 이거 들고 있을 필요가 없죠. 진짜 이렇게 그래서 이제 꺼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 자료가 9분 9초짜리거든요. 저도 이걸 이제 예전에 이거 보여주고 참 많이 그 제품 쓰게 했는데 이걸 딱 보면 진짜 환경 호르몬이고 뭔가 이 생활 속에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예측은 했지만 아무도 그걸 접근하지 못했는데 정말 딱 한 달 동안 정확하게 지켜서 딱 했더니 너무 어이없게 거짓말처럼 나았잖아요. 그 생리통이 아이고 내가 몸이 자궁이 약하나 뭐가 이게 아니고 정말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던 그런 경피도 경부독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가 심각하게 지금 다 심각한 아래를 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이 자료를 보여주면 그 아까 말했던 바디버든 얘기하고 독성 이전 자궁의 경고 이것까지 얘기해주면 나는 생리통 없는데 그래도 안 쓴다라는 사람 사실 없을 거예요. 그런 사람은 그냥 제껴 놓으세요. 이렇게 하시고요. 그러면 생활 속의 바디버든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여기 보면 아까 유리나 저는 이제 저거 알고 나서 저희 집에는 플라스틱 용기 락앤락 이런 게 하나도 없어요. 다 글라스 락이에요. 플라스틱 용기에 절대 반찬을 넣지 않고요. 어디가 다 쓰된 아니면 유리 옹기로 저는 배치를 했지. 플라스틱은 저희 집에 찾아볼 수가 없어요. 엄마가 친정엄마한테도 얘기했는데 친정엄마가 남아도는 그릇에 나무를 챙겨 주시거든요. 그러면 얼른 하고 그냥 버려버려요. 갖다 주면 엄마 또 쓸 거니까. 그래서 플라스틱 용기 정말 줄이시고요. 없애세요. 그냥 집에 플라스틱은 다 없애시고요. 샴푸, 치약, 세제 이런 거 지쿰으로 다 바꾸시면 되겠죠. 친환경 화장품, 케어셀라를 바꾸시면 되고요. 면생리대 우리 케어셀라 그 지쿰의 생리대 쓰시면 되고 가공식에서 자연식으로 바꾸시면 되고 뭐 유기농산물 즐겨 드시면 되고 요런 뭐 전자레인지 사용 줄이고 외식 줄이고 요런 거 우리가 다 아는 거잖아요. 물 많이 마시고 그다음에 또 적당한 운동 이렇게 하면 이제 내 몸에 있는 유해한 것들을 쌓이지 않고 건강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좀 웃기죠. 생뚱맞죠. 자, 지쿰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지쿰이라는 웃기지 않아요? 이 사정이 있어요.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었던 스토리가 있어요. 지쿰이라는 회사는요,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이고요. 제너럴 바이오라는 제품을 R&D 연구하고 개발하고 제조하는 제너럴 바이오라는 제조법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지쿰이라는 그 제너럴 바이오에서 만들어진 전 제품들을 유통하는 협동조합형 유통회사, 이제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서 만든 제품은 이 회사를 통해서 소비자에게 직거래하는 그런 유통 이제 형식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연구개발에서 제조 유통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그렇게 만들어낸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제품군은 아이템이 너무 괜찮아요. 아이템이 너무 괜찮은데 코스메슈티컬, 그러니까 스킨케어 쪽이 있고요. 그 다음 유아제품, 건강기능식품, 다이어트식품, 생활제품 이렇게 해서 천연 친환경 제품을 전부 다 그렇게 지향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좀 옆에 주세요. 저는 이제 지쿰을 얘기할 때 제품을 전달하건 사업을 전달하건 이 지쿰의 스토리를 꼭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려요. 이 분이 넘기시면 안 돼요, 선생님. 한참 이제 계세요. 이분이 저희 지쿰의 CEO, 제너럴 바이오 CEO 서정훈
캡틴이세요. 서정훈이라는 분이신데 캡틴이라고 부르죠. 본인은 당신을 태상이라고 써받들지 말래요. 나는 당신 여러분들과 함께 성공해서 함께 이걸 이제 소셜 이노베이터로서 같이 함께 나가겠다라는 그런 이제 캡틴이라고 불러달래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서정훈 캡틴이라고 부르죠. 자, 서정훈 캡틴은요 올해로 저희보다 2살이 많더라고요. 40대 중반이시거든요. 이분이 전직이 LG 연구원 출신이세요. LG에서 신소재로 바이오 기술을 이제 연구한 연구원인데 LG의 바이오 기술 연구의 동력을 거의 좌지우지했던 분이시래요. 굉장히 능력이 있으신 그런 연구팀장이셨고요. 한 10년 정도 일을 하셨대요. 그리고 한 2억 가까운 연봉을 받으면서 굉장히 LG를 움직인 바이오 쪽에 움직인 그런 아주 재능 있고 굉장히 유능한 그런 연구원이셨는데 거의 워크홀릭이라서 일만 하셨대요. 근데 이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이제 천식을 앓고 있었어요. 천식을 앓고 있어서 천식이라는 게 왜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심각하면 왜 기침하고 호흡 곤란하고 거의 진짜 응급실 가고 심각하면 정말 죽을 수도 있는 질환이잖아요. 근데 너무나 워크홀릭이었기 때문에 아이의 상태를 체크를 하지 못했는데 어느 날 내 아이를 딱 들여다봤더니 아이의 상태가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정말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가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이 유능하게 내가 정말 나의 그 능력으로 이 회사에 이렇게 많은 연구원을 갖고 본인의 그 어떤 꿈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해야 될지 아니면 아이를 살려야 될지 뭐 돈도 있고 하니까 좋은 거 먹이고 선식에 좋은 걸 얼마나 많은 방법을 해봤겠어요. 그런데도 케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단을 해야 되는 시기였는데 이분은 과감하게 결단을 해요. 회사를 그만두고 서울에서 벗어나서 시골로 가자. 시골에 가면 왠지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연고가 있지 않은 전국을 헤매면서요. 전라도가 보면 좀 개발이 되지 않고 낙후되어 있잖아요. 그죠? 낙후되어 있다 보니까 공기가 아무래도 좋을 거라는 그냥 그 예측을 하고 나서 전라도 쪽을 막 돌다가 밤에 완주라는 곳에 딱 도착을 했어요. 완주에 딱 도착해서 아무 연고도 없는데 도착을 해서 차에서 딱 내렸는데 밤하늘을 봤더니 별이 쏟아질 것 같더래요. 별이 쏟아질 것 같은 거는 공기가 굉장히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와이프랑 우리 여기서 동지를 틀자라고 얘기를 하고 거기서 이제 보금자리를 틀고 거기서 텃밭에서 자연식 유기농으로 농사를 지어서 아이한테 제공을 하고 맑은 공기 마시게 하고 좋은 물 마시게 하고 좋은 생각 편안하게 힐링하게 했더니 몇 개월이 싹 지나니까 병세가 완전 호전이 된 거예요. 아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그럼 일반적인 아빠라면 어떻겠어요? 이제 빨리 이제 좋아졌으니까 얼른 올라가서 일하고 너도 빨리 이제 우리 가자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은 또 가면 왠지 안 좋아질 것 같고 그냥 여기서 왠지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 것 같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워낙 생각 자체가 정말 이타적이신 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거기서 눌러 앉아서 우리 그냥 여기서 살자, 계속 여기서 시골 생활하니까 좋네 하고 살자라고 생각을 하고요. 거기는 이제 사는데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생계가 이제 문제니까 본인이 잘했던 그 천연 지역에 그 지역에 있는 천연 원료 신소재로 바이오 기술을 접목해서 생명 보호 기술을 접목해서 제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하는데 사람들 혹시 이런 사람 신소재라는 의미를 혹시 정확히 아세요? 더 얘기해 주세요. 세상에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 맞아요. 대충 맞아요. 근데 사장님들이 신소재라는 의미를 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지쿱의 모든 제품들은 신소재, 천연 원료로 바이오 기술을 접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소재를 제가 딱 공부를 해봤더니 뭐냐면 종전에 없던 뛰어난 특성을 지닌 모든 소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종전에 기존에 없었던 뛰어난 특성. 그러니까 굉장히 뛰어난 특성. 그러니까 만약에 뭐 그렇게 뛰어나지 않았다면 보완을 해서 종전에 없었던 그래서 신소재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래서 우리 제품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최초의 제품이 바로 세제예요. 세제를 천연 원료로 신소재 기술로 해서 딱 만들어놨어요. 정말 몸에 해롭지 않고 세정력도 기가 막힌 너무나 좋은 천연 먹어도 될 만큼의 안전한 세제를 딱 만들어냈는데 판로가 없잖아요. 그죠? 신생에서 최초의 회사다 보니까. 그래서 그때가 이제 2007년이에요. 2007년이 제네럴 바이오라는 회사가 창립된 이제 그 시점이고요. 그래서 이분이 그 세제를 유통하기 위해서 백화점을 가서 얘기를 해봤더니 수수료를 50%를 달래요.
그리고 이제 대형 할인마트는 좀 괜찮겠지 하고 할인마트를 가서 이걸 유통하겠습니다 하고 했더니 수수료를 30%를 무료라고 했대요.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그래서 거품이 너무 많잖아요. 그죠? 그래서 코스트코라는 그 세계 창고형 할인 매장에 딱 가서 딱 말을 했더니 12%의 수수료면 물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럼 나는 코스트코의 이 좋은 제품을 정말 공급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코스트코에서는 또 아무 회사나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죠? 어떤 판매 전적 경력이 있어야 되고 어떤 조금 괜찮은 회사여야 되기 때문에 전혀 신생 회사다 보니까 데이터가 없다 보니까 처음에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셨냐면 완주에서 막 연구하고 이제 회사를 이제 운영을 하시다가 일주일에 한 번씩 한국 코스트코 본사에 가서 시위를 하시게 돼요. 1인 피켓 시위 아시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1년을 그렇게 하셨대요. 그랬더니 그 코스트코 본사 측에서 저 사람 열정이 정말 대단하다라고 좋게 말하는 분도 있었고 저 사람 뭐야 또라이 아니야? 라고 말해준 사람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1년 정도는 그렇게 공을 들여서 노력을 했더니 결국은 해낸 거예요. 거기서 들어와서 프레젠테이션 제대로 한번 해보고 이번에 우리랑 조건이 안 맞으면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마세요 하고 오케이 하고 들어갔어요. 근데 그분이 그렇게 1년을 하시면서 어떤 준비를 하셨냐면 미국의 FDA에 무자극 무독성 인증 테스트를 받아놨어요. 사장님들 이거 어필하실 때 되게 중요해요. 무자극 무독성. 자, 자극이 하나도 없어요. 독성도 하나도 없어요. 저자극 저독성이 아니에요. 무자극이라는 거예요. 아예 자극이 하나도 없고 독성이 하나도 없는 테스트까지 받아놨기 때문에 코스트 쪽에서 들어봤더니 세제 너무 괜찮고 제품 너무 안전하고 좋은데 신생회사고 저렴하게 공급을 할 것 같고 안 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케이 해서 이제 한국 코스트코에 들어가게 됐는데 좋은 거는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예요. 소비자들이 알아봤어요. 그래서 친환경 세제 부분에서 베스트 1을 차지하게 되면서 전 세계 35개국의 코스트코 매장에 저희 세제가 다 공급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회사가 굉장히 규모가 커지게 되고 그리고 계속 연구를 하고 R&D를 해서 신소재로 아주 특화된 그런 화장품들을 개발해내기 시작해요. 거의 이제 피부과라든지 성형외과나 에스테틱에서 시술용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기술력으로 제품을 개발하고요. 그래서 전 세계에 다 수출을 해요. 피부과, 성형외과, 고급 에스테틱에 거기서 하고 그 다음에 그 유럽의 독일이라는 플락이라는 그 최고급 에스테틱에서는 저희 제품을 다 세팅을 하고 그렇게 제품을 공급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회사가 규모가 커지고 굉장히 많은 돈을 벌게 됐겠죠. 이분이 서정훈 캡틴이 이제 너무나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가 너무 잘 되고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수출을 하게 되고 이제 유통망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본인의 영향력으로 가족이 잘 살고 그다음에 또 친척도 잘 살고 지인들에게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게 됐어요. 그러고 있다가 이분이 완주의 그 시골에 시골 길을 어느 날 걸어가게 돼요. 자, 너무나 의미 있는 날이에요. 딱 걸어가는데 저기 전봇대에 어떤 아이가 한 6살 정도 되는 남자아이가 이렇게 목줄을 딱 하고 강아지처럼 딱 이렇게 매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깜짝 놀랐어요. 강아지가 아닌데 왜 저러고 있지 하고 주변 분에게 물어봤더니 그 아이가 자폐아이였던 거예요. 그래서 혼자 두면 자꾸 자해를 하게 돼요. 너무 위험하니까 엄마가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해서 밭일을 해야 되겠고 옆에 아이를 안전하게 목줄로 혼자 어디 못 가게 이렇게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 광경을 딱 보고 이분이 한 대 띵 맞은 기분이었대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앞으로의 내 남은 삶은 저런 약자, 사회적 약자, 경제적 약자, 장애인들 그리고 정말 우리가 쉽게 말하면 정말 좀 도움이 많이 필요한 불쌍한 사람들을 위해서 내 남은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라는 소명의식을 그때부터 갖게 됐대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에는 장애인들이 많잖아요. 도시에서 적응을 못해서 시골에 많이 내려가 있어서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제네럴 바이오라는 우리 모기업에다가 이제 장애인들을 고용하기 시작했어요. 장애우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렇게 왜 지금 사회적 기업이 트렌드잖아요. 사실은 착한 기업. 사회적 기업, 일반적 기업은 영리를 추구하는 기업이고 사회적 기업은 일정 부분 수입을 환원하고 기부하고 좋은 일을 많이 하고 그리고 그렇게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세제 혜택이라든지 정부에서도 많은 혜택을 받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트렌드라서 사회적 기업을 해야지 하고 마음먹고 하는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이 기업은 그런 생각, 그런 계산 하나도 없고요. 그냥 정말 소명의식 갖고 그렇게 장애인들을 고용하다 보니까 20% 정도의 장애인이 고용이 되다 보니까 사회적 기업이 본의 아니게 됐고요. 그 수를 자꾸 늘렸어요.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전체 정 직원의 70%가 장애인이고요. 그 70% 안에 35%가 중증 장애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또 그러셨네요. 네. 잘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렇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직후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냐면 이분이 그렇게 사회적 기업으로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하고 있으면서 더 많은 분들에게 기회를 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더 안정적인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그리고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정말 저렴하고 좋은 제품들을 많이 쓰게 해드리고 싶어서 이제 2015년 지금으로부터 2년 반 전이죠. 2015년 지쿱이라는 협동조합형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 협동조합형 유통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이것 때문에 사실은 정말 사실 마음이 막 바뀌더라고요. 이 비콥 인증이라는 게 있는데 이 인증은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전 세계적으로 무역을 할 때 그냥 어떤 얘기 필요 없고요. 제품에 딱 우리 지금 바이오미스트 있죠. 딱 보고 뒤에 B 마크, 비콥 인증 마크를 딱 보여주면 그냥 믿고 그냥 그 회사와 협상하게 되는 그런 무한 신뢰를 하는 그런 인증 마크래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제품이 좋고 기술력이 뛰어나고 이 차원을 넘어서 그건 당연해야 되고요. 당연히 제품 좋아야 되고 기술력 뛰어나야 되고요. 그다음에 회사가 너무나 훌륭하고 좋은 회사에게만 주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아무리 돈을 싸질머지고 우리 비콥 인증 좀 주세요 라고 해도 줄 수 없는 게 이 비콥 인증이거든요. 근데 이 회사가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180여 가지의 항목을 다 통과가 돼야 돼요. 그리고 200점 만점에 최소 80점 이상을 넘어야 돼요. 근데 전 세계 10만 개 정도 되는 사회적 기업 중에 비콥 인증을 받은 회사는 2,000개밖에 안 돼요. 근데 그 2,000개 중에서도 평균이 80점에서 100점 정도 된대요. 근데 우리 회사는요 2015년에 처음으로 비콥 인증을 받게 됐거든요. 근데 그때 점수가 몇 점이었냐면 162점이었어요. 162점이 굉장히 상위죠. 그래서 전 세계 2,000개의 비콥 인증을 받은 기업 중에서도 7위에 랭킹이 됐어요. 그러면서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했어요. 대한민국이라는 이렇게 작은 나라에 이렇게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기업이 있구나라고 해서 LA 타임즈에 5주 동안 그 사회적 가치 플러스 제품의 효능을 이슈화해서 5주 동안 연속으로 계속 실렸대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세상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대단한 기업이 있었어? 그럼 전 세계 7위면 우리나라에 당연히 1위잖아요. 우리나라 제일 착하고 좋은 기업이죠. 이렇게 훌륭한 기업이 우리나라에 있었어? 그 정부는 그때 이제 이 기업의 존재를 제대로 알고요. 이 기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2년에 한 번씩 재심사를 하죠. 비콥 인증이. 작년에 또 재심사 들어갔어요. 작년에 167점을 받게 돼요. 5점 상승했죠. 그래서 4위에 랭킹 됐다라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이 캡틴의 목표는 비콥 인증 1위 기업.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훌륭한 기업이 되는 게 목표래요. 넘겨주세요. 그래서 비콥 인증의 그 180여 가지를 다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저도 다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어떤 기사를 봤더니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당신의 직원에게 정말 깨끗하고 좋은 물을 제공하고 있는가? 그 180가지 항목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어떤 걸 테스트 받는지 알겠죠? 사회적 책임, 그리고 함께하는 직원들, 그 제품을 쓰는 소비자들 다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걸 주는데 제가 5가지를 저는 이것만 계속 얘기했어요. 이것만. 자, 첫 번째는요.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 180여 가지 항목을 제가 완전히 포인트를 잡아놓은 건데 첫 번째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그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이 사람의 인체에 전혀 해가 되는 제품이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천연이어야 돼요. 절대 해가 되는 제품이 단일도 들어가면 안 돼. 비콥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 두 번째, 이 회사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은 지구 환경에, 자연 환경에 누가 되면 안 돼요. 친환경이어야 되겠죠. 자, 세 번째,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기술력이 정말 뛰어나야 돼요. 안전하고 좋은 원료로 그냥 적당히 만들어서 되는 게 아니고 정말 기술력이 좋아서 제품이 우수해야 비콥 인증을 받아요. 자, 비콥 인증을 받기 위해서 네 번째, 경영 능력이 정말 뛰어나야 돼요. 왜? 거의 이제 이 비콥 인증을 받는 기업들은 사회적 기업이에요. 사회적 기업들이 보면 소명의식은 있고 사명감은 있는데 좀 춥고 배고픈 회사들이 많잖아요. 근데 경영 능력이 뛰어나야 돼요. 좋은 원료로 좋은 기술력으로 훌륭한 기업이어야 비콥 인증을 주는 거예요. 그럼 일단은 제품과
우리나라 기술력과 경영 회사는 이제 끝난 거죠. 이 정도까지만 되면 끝났는데 이 정도까지는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고 좋은 회사면 이 정도까지는 해낼 수 있대요. 근데 이 5번째 항목 때문에 비콥 인증을 받기가 너무나 힘이 들대요. 5번째 항목이 뭐냐면 최고 임금자와 최저 임금자의 임금 격차가 3배 이상 났다면 절대 비콥 인증을 받을 수가 없어요. 자, 이 회사에서 최저 임금자는 누구일까요? 직원이죠. 그 직원 중에서 누구일까요? 중증 장애인. 그렇죠. 장애인들 중에서 중증 장애인들에게 아무래도 제일 최저 임금을 주겠죠. 최저 임금이 한 150만 원 정도 된다면 최고 임금자는 CEO겠죠. CEO 서정우 캡틴은 얼마를 넘으면 안 될까요? 3배, 450. 그러니까 지금 제네럴 바이오라는 모기업에서는요, 서정우 캡틴이 500만 원 이하의 400 몇십만 원의 월급을 받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렇게 좋은 원료로 이렇게 기술력이 뛰어나서 경영 운영이 뛰어나서 회사가 정말 빵빵빵 돌아가면 CEO들은 견물생심이라고 돈이 보이면 이거를 지키기가 힘들어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분은 정말 모든 걸 내려놓고 이것까지 지켰어요. 그래서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그렇게 많은 장애인들을 고용했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4위 우리나라의 정말 최고로 착하고 훌륭한 기업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기 때문에 세상들이 그냥 비콥 인증에 대한 데이터만 제품을 전달하러 가도 비콥 인증을 받았는데 이게 뭐냐면 하고 요거 5개만 설명을 해도요 정말 이 제품 꼭 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나라 최초로 네트워크 회사인데 속된 말로 정말 뭐 속된 말은 아니지만 다단계라는 게 좀 안 좋은 인식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강한 나라잖아요. 근데 다단계 회사 최초로 네트워크 회사 최초로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너무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고등학교 사회교과서 워크북에 이게 서울 쪽이거든요. 근데 포항 쪽에 제 파트너 사장님이 굉장히 깐깐하신 분이 계세요. 이분이 어느 정도 깜짝 놀랐어요. 서울시 교육청에 직접 전화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 워크북 이 내용 이 기업 제너럴 바이오 직급 이거 진짜냐고. 그러면 교과서에 실리는 건데 진짜지 뭐 저희가 가짜를 실리겠냐고 돈 하나 안 받고 진짜 저희 진실을 학생들에게 알리고자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도 알리고자 실었습니다라고 하더래요. 오케이. 그래서 그분도 안전하게 그 책을 또 구했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그 사회 교과서 이런 거 다니세요. 근데 또 이렇게 보여주는 웬만하면 이렇게 해서 믿는데 또 의심 많고 막 그런 사람들은 그냥 교과서다 하고 보여주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는 또 이걸 보여주면서 이 내용을 길지만 다 읽어줘요. 사장님들. 여기는 지금 다 아시기 때문에 제가 안 읽어도 목 아프게 안 읽어도 다 아시죠? 근데 꼭 이걸 읽어봐 하지 말고 사회적 기업 이것까지 읽으세요. 이것부터 읽고 사회적 기업 제네럴 바이오는 공정단계 직군관계 쭉쭉쭉쭉 다 읽고요. 이걸 딱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라고 묻는 거예요. 물으면 이거 꼭 무슨 광고지 이 기업 광고하는 경제 잡지나 광고지 같지 않냐고. 근데 이거 교과서라고 저희가 돈 하나 안 드렸는데 우리 회사가 나아가는 방향과 우리 회사 제품에까지 디테일하게 다 이렇게 했다고. 정말 나라가 너무나 좋고 훌륭한 기업이다 보니까 나라가 밀어주는 기업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시면 되고 지금 1월에 왜 역사에 지하철 서울 쪽에 네 군데에 계속 광고도 해주셨잖아요. 그게 돈 하나 안 드렸는데 너무나 훌륭한 기업이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사장님들. 자, 그래서 저는 직쿡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기업, 1세기, 한 세기에 나올 수 없는 기업이라는 표현을 꼭 써요. 사업 설명하기 전에. 그러면 사람들이 다 귀를 열어요. 왜 그럴까요? 기업의 CEO가 단 1원도 아까 제네럴 바이오에서는 500만 원 안 되게 받아가고요. 직쿡이라는 유통회사에서는 이윤의 1원도 안 가져가기로 정관에는 딱 명시를 했어요. 1원도 가져가지 않는 회사 보셨어요? 그 사기꾼 아니야? 뭐 이렇게 다 말 못 믿어요. 근데 이게 진실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1원도 가져가지 않기 때문에 재료 원가의 35에서 50%를 투자하는 기업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정말 다 난다 긴다는 좋은 제품도 썼고 그 회사 아이템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담아내지 못했던 이런 피부들도 다 개선이 된다는 거는 재료 원가에 일반 화장품 회사는 3%에서 10% 정도의 재료 원가에 투자를 해요. 근데 N사가 그렇게 훌륭했던 건 몇 프로를 투자해서 그랬죠? 22%나 만큼 재료 원가 투자를 해서 그래요. 그런데 우리 케어셀라 직쿡 제품들은 35에서 50% 2만 원짜리면 거의 10,000원의 재료 원가에 투자한다고 보시면 돼요. 천연 원료를. 그렇기 때문에 제품을 받으면 효과가 그렇게 빨리 보고 속효성이라는 단어를 전 여기서 처음 들었거든요. 효과가 빠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정직원의 70%가 장애인이고 그 중에 35%는 중증 장애인 이런 회사 보셨나요?
보기 드문 회사죠. 그리고 지금 직후가 재단 만들고 있죠. 재단을 만들어서 사회의 어두운 곳에 빛과 소금이 되는 기업이에요. 정말 한 세기에 나올 수 없는 기업이죠.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자긍심, 프라이드 가지고 제품 알리고 사업 알리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자기 거 다 천연 친환경이라고 하지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3%만 천연 들어가도 천연이라고 하는데 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정확하게 또 이거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또 입증을 시켜줘야 돼요. 자, 화해라는 어플이 있어요. 화장품 전 성분을 해석하는 어플이고요. 이 어플의 회원 수가 몇백만인지 아시죠? 500만 명이 훨씬 넘었어요, 이제. 자, 대구 인구가 몇백만이에요? 250만이죠. 일단 대구 인구의 2배예요. 제가 고향이 포항이거든요. 포항의 인구는 50만에서 60만이에요. 포항 인구의 10배 이상이 이 어플에 가입을 했어요. 자, 그거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도 이제 정말 경피독의 위협을 느끼고 화장품이나 이런 거를 따져서 깐깐하게 따져서 좋은 거를 찾아서 하려고 하는 생각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화장품 전문가랑 그 피부 전문가들이 그 미국의 데이터가 있어요. 미국에 우리 이제 화장품에 넣었을 때 20가지 유해 성분, 그리고 우리 몸에 알러지를 일으킬 수 있는 성분들을 데이터를 내놓은 그거를 그대로 해서 가이드라인을 지어놨어요. 기술력 이런 거 보지 않고요. 넣었나 안 넣었나라는 가이드라인만 딱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무조건 뭐 넣었는데 순도 높였다 이거보다 그냥 넣었나 안 넣었나, 넣었나 안 넣었나 그것만 정확하게 알려주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는 건데요. 읽어주세요. 보시면 자 GNH 이게 아메이죠. A입니다. 자 네트워크에서고요. 시중에 나와 있는 제품도 나쁘지 않다고 해요. 그런데 아메이 제품들은요 정말 이 알러지 주의 성분도 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기본 5개, 보통은 여기에만 많이 숫자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9개도 있어요. 그래서 아메이 사업자들이 화해 어플 정말 싫어하고 비방한대요. 뭐 그거 믿을 수가 없다 그러고 막 그런데요. 어쨌거나 이렇게 그렇고요. 그리고 저 갈색병 정말 유명하죠. 잘 모르시는 분들은 지금도 저걸 너무 쓰고 싶어 하시는데 8,000원에 수입을 해와서요. 18만원에 판매를 해요. 그런데 저렇게 20가지 주요 성분이 7개 그득그득 유해한 성분 들어가 있는데 18만원에 예쁘게 백화점에 세팅되고 고급지니까 모르면 저걸 사서 쓰는 거예요, 사장님들. 자, 넘겨주세요. 자, 그리고 색조에는 유해한 성분이 더 많아요, 사장님들. 색조에 유해한 성분들이 13개가 나왔네요. 립스틱이나 이런 거. 정말 그래서 남자들이 더 안 좋아진다고 막 그런 말 있죠. 아메이는 아니고요. 이건 뭐 주주알리든가 하여튼 뭐 샤넬이네요, 사장님. 색조에, 이게 뭐냐면 색조에는 유해한 게 더 많다라는 거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자, 넘겨주세요. 자, 그러면 케어셀라. 우리 지쿱의 화장품 스킨케어 브랜드가 케어셀라죠. 세포를 관리한다. 세포를 보호한다. 근본을 케어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코스메슈티컬이라는 단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또 N사 일을 했기 때문에 N사도 지향하는 방향이 코스메슈티컬이었잖아요. 그죠? 코스메슈티컬은 코스메틱 플러스 파마슈티컬이라는 합성어로 화장품과 의약품, 그러니까 화장품이나 의약품 같은 치료 개념이 있는 화장품을 코스메슈티컬이라고 하는데 여기 보면 한국 코스메슈티컬의 세계화를 선도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피부과, 성형외과, 에스테틱의 다수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어요. 그리고 해외 35개국의 코스메슈티컬 전문 업체의 제품을 공급하고 있는 회사고요. 2014년 해외 전시회 및 시장 개척단 10회를 참가하고 뭐 유명 에스테틱 화장품 브랜드 등 뭐 이렇게 해서 이런 이제 코스메슈티컬이기 때문에 속효성이 있다라는 거 해주세요. 자, 그러면 제품의 특징은요. 성분이 일단 천연 기능성 원료 신소재고요. 자, 특화된 제품, 아까 말했던 그런 이제 에스테틱이나 그런 전문 그런 병원에서 취급하는 그런 기술, 그런 원료로 만든 그런 기술을 그레이드를 너무 그레이드가 높다 보니까 그레이드를 한 단계 낮춰서 가정에서 충분히 정말 내가 케어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었고, 그래서 굉장히 속효성이 있고요. 그리고 탁월한 기술력이 있어서 문제의 원인을 파악해서 이렇게 케어가 완벽하게 되지 못했던 피부가 한두 달 쓰니까 완전히 뿌리가 뽑혀지는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고요. 안전한 건 말할 것도 없죠. 화해 어플에 전혀 들어가지 않는 소비자 만족. 그래서 정말 너무나 아까 박 의사장도 얘기했지만 너무 저렴한데 너무 좋아서 안 쓸 이유가 없는 그런 제품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제품도 알려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 제품에 스프링 크림이라는 제품이 있죠. 이거는 마사지 크림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거 마사지 크림으로 훨씬 많이 쓰진 않아요. 그냥 바디 로션이나 그냥 써요. 그냥 쓰면 물광을 정말 많이 연출시킬 수 있는 제품이고요. 여기 보세요.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죠. 연계. 자, 여기 보면 버블톡톡도 아무것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넘겨주세요. 자, 여기 보시면 인텐시브 세럼 너무 좋죠. 피부를 아주 튼튼하게 해주는 세럼에도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고 리프팅 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아요. 전 처음에 그 화해 버플 딱 들어가서 보고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야? 이거 뭐야? 안 믿기는 거예요. 뭐 이렇게 안 들어가는 게 있어? 근데 들어가 봤더니 이렇게 안 들어가는 제품들이 아주 간혹 있더라고요. 많아요. 꽤 있어요. 그런데 되게 비싸요. 비싸고 우리에게 기회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쓸만하죠. 들으세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지쿱의 케어셀라 안에 제품군들을 제가 포인트만 잡아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케어셀라 비너스핀을 저는 이제 이 제품을 처음에 쓰고 뿅 가서 그때 강금주 사장님 집에 가서 제가 막 기름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열변을 토했던 게 비너스핀을 그 3일 전에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근데 정말 좋더라고요. 그 뭐 180도의 그 박피도 아니었어요. 이거는 태평양 심해 아주 깊은 바다에 해면이라는 무척추 동물이 새우들이 거기서 사는데 새우들이 먹고 마시고 똥 싸고 오줌 싸고 하면서 정말 많은 미네랄을 머금고 있겠죠. 그걸 우리 회사에서 0.25 마이크로 니들, 그러니까 침상으로 가공을 했어요. 그리고 국제 화장품 그 원료 공전에다가 그 신규 물질로 등록을 딱 해버렸어요. 그래서 시중에